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서 지금 컴파일 해보게 되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add 함수는 연계의 인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dd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여야지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자, 여기다가 1을 주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거를 디폴트 인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면 다 잘 나오죠. 3,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넘기니까 1, 2가 쓰여서 3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10이 넘어가니까 10은 일단 i에 쓰여요. j는 이제 값이 없으니까 j가 디폴트 값인 2가 쓰이는 거죠. 디폴트 인자가. 얘네들은 이제 원래 있던 디폴트 값은 무시가 되고 넘어가니까 이 넘어가는 값이 쓰입니다. 실매개 변수 값이 쓰여요. 그래서 10, 20에서 30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러면 얘는 좀 이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일단 디폴트 인자를 주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줘야 돼요. 그래서 i는 주고 j는 안 줄 수는 없고요. 자, 요거는 가능할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가능하죠. 11, 30이 나왔네요. 왜 11이 나왔냐면 지금 이제 i의 값은 10이 들어갔고 j는 안 넘어왔으니까 1이 돼서 11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디폴트 값을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아까처럼 다시 만들고서 얘는 그냥 1, 얘는 2로 이렇게 할게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물론 디폴트 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다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메인 함수 뒤쪽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선언을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하죠. 앞쪽에다가. 알죠? 여러 번 해봤었죠? 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F4키 눌렀더니, 여기 기본 인수 재정이 매개 변수 1 해서 자, 기본 디폴트 인자라는 거죠. 지금 디폴트 인자 그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기본 인자 인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재정의를 했다고 하네요. 자, 조심해야 될게요. 이렇게 함수 정의가 있고 선언을 이렇게 분리해놨을 때는 선언 쪽에다만 디폴트 인자를 써주면 됩니다. 정의 쪽에서는 쓰는 게 아니에요. 정의 쪽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잘 되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 선언할 때만 디폴트 인자 값을 주면 되고요. 정의할 때는 디폴트 인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는 이제 메인 함수 위쪽에 얘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쓴 거지만 이렇게 선언과 정의를 보통 선언을 메인 함수 앞에 쓰잖아요.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선언부에다가만 써주면 되고 정의부에다는 디폴트 인자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실습할 때 이대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애들을 뒤쪽으로 뺐을 때는 이렇게 여기 선언부에다만 작성을 하면 된다. 정의부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게 그 얘기예요. 메인 함수 전에 함수 선언을 하면 선언부에만 디폴트 인자를 지정해야 된다. 정의부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자, 아까 이것처럼 일단 i를 주고 쓰면 j도 줘야지 i만 주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줄 수는 없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둘 다 지금 살펴봤고요. 이런 거 이제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고요. 이건 가능했어요. 왜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더 없으니까 j만 주는 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디폴트 인자를 갖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소스에서 보면 생성자가 몇 개인가요? 생성자가 여기 보니까 하나 있네요. 생성자가 하나. 자, 생성자가 하나인데
지금 이제 A를 받아, 여기 지금 equal 1은 없다고 합시다. 지금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러면 A를 받아서 AZ 값으로 이제 쓰게 되어 있는 생성자가 하나가 있는데, 뭐 소멸자 있고, 그 다음에 getter, setter는 똑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equal 1이 없을 때는 자, 어떤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잘못됐습니까? 메리예요, 해피예요. 그쵸? 메리가 잘못됐죠? 왜냐면 여기 A로 넘겨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메리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에러 나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디폴트 값을 딱 줬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메리도 가로 열고 원래 1이나 10이나 이렇게 메리의 나이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 값이 넘어오지 않으면 디폴트 값인 1로 A에다가 쓸래. 그래서 메리의 나이는 1살이 되는 겁니다. 자, 해피는 디폴트 값 나 안 쓰고 내가 직접 입력할게 해서 5를 넣어주면 이 디폴트 값인 1은 무시가 되고 5가 A로 들어가서 해피의 나이는 5살이 되는 거예요. 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지금 여기 이 클래스에서 생성자가 몇 개죠? 생성자가 두 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생성자는 하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폴트 인자를 갖는 생성자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생성자가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디폴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인데 안 넘어가면 일로 쓰겠다고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생성자 하나를 이렇게 한번 두 개 생성자 중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 매개 변수가 없는 애는 나이를 1살로, 매개 변수가 있으면 A를 A0로 똑같이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 소스와 이 두 줄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디폴트 인자를 사용하는 것은요, 함수 중첩의 축약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수 중첩을 하게 되면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디폴트 인자를 잘 여기 지금 ag1이라는 초기 값을 여기다가 잘 지정을 해 놓으니까 이 두 개의 생성자 없이도 두 개의 생성자가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 디폴트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요, 함수 중첩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 더 짧게 함수 중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개 만들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를 디폴트 인자 값을 잘 주면 이렇게 있는 거랑 두 개 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가 다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생성자의 정의를 클래스 바깥쪽에서 해보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 자, 뭐 여기 세터 게터는 뭐 잘 알 테니까 그냥 두고요. 소멸자도 뭐 잘 아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 보면요. 이렇게 5, 1이라고 잘 나오고 소멸도 나와요. 메리는 안 넘겨줬으니까 A 값을 1로 써서 AG가 1이 되는 거고 해피는 넘겨줬으니까 A가 무시가 되고 5를 가지고 AG 값을 초기화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과제는 여기 생성자의 정의를 클래스 바깥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를 클래스 바깥쪽으로 하라면 이렇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구 안쪽에 있던 걸 뺀 겁니다. 라고 해서 도구 자, 이렇게 해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언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보는데 에러가 나요. 에러가. 자, 아까 했던 얘기네요. 똑같아요. 아까는 그냥 일반 함수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언이 있고 정의가 있고 선언과 정의가 다르면 어디에만 디폴트 인자값을 주는 거라고요? 선언에다 주는 거예요? 정의 쪽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언 쪽에다만 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의 부여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잘 동작하네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자, 얘는 날려버리고요. 자, 실행하면 잘 되죠.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소스는 지금 생성자가 몇 개입니까? 생성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폴트 인자를 갖는 생성자가 하나 있는 거죠. 디폴트 인자 값을 갖는 생성자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자 얘 때문에 지금 생성자가 실제로는 두 개로 중첩이 되어 있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 보면 이렇게 해서 얘를 주석 처리해 볼게요. 그리고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생성자 하나는요, 사실은 이 두 개의 생성자가 있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때 보면, 특히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이제, 디폴트 인자와 생성자 중첩을 제가 좀 동시에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리냐면, 꼭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버로드된 함수에 대한 호출이 모호합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나온 거냐면 이 멜이라는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생성자가. 그런데 생성자가 두 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개 변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얘를 호출하려고 했었어요. 매개 변수 없으니까. 그런데 얘도 호출할 수 있는 거죠. 매개 변수가 얘가 없어도 되잖아요. 1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호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안 돼요. 이렇게. 자, 얘도 보면 지금 안 되는 게 왜냐면 여기 지금 이거랑 사실 이 디폴트 인자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디폴트 인자도 쓰고 이렇게 함수 중첩을 하다 보면 꼭 이제 이런 중복해서 만든 것 때문에 모호하다, 어떤 거를 호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오류가 뜹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폴트 인자도 쓰고 함수 중첩도 하고 이러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온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과제 해야 되는 걸 다 했네요. 이 과제는 뒤로 빼는 거였는데 뺄 때 선언부에만 쓰고 정의부에는 안 쓴다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고, 자, 이 소스에다가 이거나 이거 추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 소스는요, 이거랑 똑같은 뜻인데 이미 있는데 또 만들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 디폴트 인자를 사용하는 것은 함수 중첩을 쉽게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디폴트 인자를 잘 써서 만들어 놓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함수만 한번 볼까요? 메인 함수만 보면 곱이라는 함수가 3개 있어야 되죠.
1, 2에서 이렇게 곱해진 거, 1, 2, 3 곱해진 거, 1, 2, 3, 4 곱해진 거가 나와야 돼서 우리가 함수 중첩을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함수가 곱함수가 매개변수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가 원래 3개가 와야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곱이라는 함수는요, 매개변수 들어오는 개수만큼을 다 곱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곱하는 거? 그러면 여기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디폴트 값을 2개를 1로 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2개는 안 받아도 되니까 매개변수 2개에서 4개까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면 에러 안 나요. 이렇게 호출했을 때는 IJ로 1, 2가 넘어가고 K와 L은 없으니까 1, 1이 넘어와서 이렇게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쭉 1 곱하기 2에서 2가 나올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얘는 1, 얘는 2, 여기 3이 들어가고 L은 없으니까 L은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KL 1에 무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실제로 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함수 중첩에 의해서 3개를 만들어야 되지만 디폴트 인자가 함수 중첩의 축약형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함수 중첩을 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함수 오버로딩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럼 덧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덧셈 같은 경우에 이렇게 0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합해가지고 1, 쭉 해보면 여기 00 해서 합으로 해서 다 바꾸세요. 그러면 1, 2, 3 하면 6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10이 나올 테고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 인자를 쓰면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C 언어에서 C++ 언어에서는요. 자, 이렇게 메인 함수만 보고 이 곱 함수가 몇 개 있는지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것만 봐서는 곱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3개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 하나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함수 호출하는 것만 보고서 그 함수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소스를 이용해서 일단 생성자 중첩을 해보도록 하고, 이미 지난주에 생성자 중첩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폴트 인자를 갖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해보고 이것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디폴트 인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왜 함수 중첩과 같은가 라고 해서 방금 얘기를 했었고요. 디폴트 인자를 쓰게 되면 많이 쓰는 애들은 보통 이렇게 안 넘기면 그 값을 쓰도록 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실습은 이제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이 소스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과제인데요. 지금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스 프로그램을 지금 안 배우고 있는데 잠깐 한번 찾아보면 soin.kr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C++로 가서 레퍼런스에 보면 여기 이제 표준 아닌 함수들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여간 함수들 번역이 잘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윈32 API로 가서 여기서 레퍼런스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이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예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함수는 이렇게 이름은 메시지 박스고 리턴 값은 인티저형이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이렇게 4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은 없죠. H 윈도우라는 형도 있고 롱 포인터 스트링이라는 형도 있고 그 다음에 UI 부호 없는 인티저 형도 있고 이렇게 4개인데 실제로 이제 얘가 MFC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클래스로 이 함수가 넘어갈 때
C window라는 클래스 소속의 메시지 박스 함수가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볼 때 메소드죠. 보통 그 멤버 함수 여기 뒤에 equal하고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실제적으로. 자, 캡션은 이제 제목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제목이 캡션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박스 함수를 쓸 때 야 신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여기 나오고요. 알림이라는 것은 요 캡션이라고 제목줄에 나오고 MB 메시지 박스 언더스코어 OB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라고 하게 되면 이 버튼이 나오는데 이제 버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케이면 그냥 확인 버튼만 나오고 오케이 캔슬하면 확인과 취소 두 개의 버튼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예전에는 이제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윈도우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게임도 조금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해 가지고 지금은 하지는 않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MB 언더스코어 OK라는 버튼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 쓸 수도 있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MB OK를 디폴트 값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캡션에도 내용이 제목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굳이 알림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 안 쓰면 이렇게 널 값으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메시지 박스 함수가 원래 표준 이제 C 윈도우스 API에서는 이렇게 매개 변수가 4개인데요. 실제로 이제 MFCA 클래스의 함수로 넘어왔을 때는 매개 변수가 2개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옵션들을 미리 equal하고서 디폴트 값으로 넣어주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는 걸 그냥 쓰고 싶은 사람들은 2개를 덜 매개 변수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디폴트 인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인데 무슨 의미며 장점 뭐냐? 무슨 의미냐면 디폴트 인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점 뭐냐? 내가 이 널 값과 MB OK라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썼을 때는 굳이 매개 변수로 넘길 필요가 없다. 매개 변수를 줄일 수가 있다. 실매개 변수의 값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한번 해보고 나머지 시간에 실습을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함수 중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해서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이제 보통 함수 오버로딩은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나 개수가 다른 경우에 함수 오버로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생성자 오버로딩이다. 생성자도 함수이기 때문에 생성자 오버로딩은 어떻게 하느냐,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형과 이런 거에 따라서 생성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생성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면 객체를 만드는 사람이 다양하게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생성자가 여러 개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인자를 쓰는 게 있었었죠. 디폴트 인자라는 것은 디폴트 인자, 디폴트 파라메타, 디폴트 매개 변수, 디폴트 아규먼트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함수를 만들 때 아규먼트 옆에다가 equal이라고 쓰고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이 실매개 변수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 equal 옆에 있는 값으로 쓰겠다는 개념이 디폴트 인자가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선언과 정의를 분리했을 때는 선언 쪽에다만 디폴트 인자를 주면 되겠고 이 디폴트 인자를 이제 생성자 쪽에다가 줄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생성자 중첩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디폴트 인자도 주고 생성자 중첩도 하려고 하면 에러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했던 것을 요약을 정리를 하고요. 잠깐 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뭐 해봤던 예제입니다. 중간고사 하면서 봤을 테니까요. 동적으로 할당해서 뭐 1, 2, 3 하게 되면 쭉 해서 뭐 딜리트해서 사라지고 여기서 만든 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예제예요. 앞에서 봤던 뭐 중간고사 봤으니까 다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비 매개 변수 2개인 애들은 이제 여기 지금 매개 변수 2개짜리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서 지금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서 객체 배열을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할 때 여기서 이제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생성자를 2개를 이미 만들어 봤었어요. 저번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성자 중첩, 함수 중첩의 예로 생성자 오버로딩 중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프라이빗 멤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멸자 있었고 게터 세터 있었고 게터라든지 아니면 일반 뭐 여기도 지금 안 썼네요. мя우라든지 이런 일반 함수들은 여기도 콘스탄트라고 써주는 게 좋죠. 멤버 변수를 변경하지 않는 함수는 콘스탄트형 함수로 지정을 하면 좋다는 거였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제 또 비슷하게 보이드형으로 해서 리턴 값은 없고요. cry라는 고양이가 우는 함수, мя우 함수 말고 cry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뭐 똑같이 cout으로 해서 name me 그 다음에 무슨 고양이 이름 쓰고요. 얘가 야옹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는 걸로 한다고 합시다. cr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cry로 해서도 할 수가 있죠. cry 얘도 cry 자 여기서 야옹야옹 나비 야옹 이름이 지금 얘가 야옹일 거거든요. 야옹이라서 야옹이는 이게 이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야옹 한 번 거고요. 나비는 이름이 나비이기 때문에 나비 야옹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디폴트 인자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크라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를 x를 하나 받아 가지고요. 포문으로 그 우는 거를 저 x번만큼 울도록 한번 해볼게요. 인티저 i는 0부터 해서 i는 x보다 하나 적은 것 같처럼 i 뿔뿔 해서 자, 여러 번 울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옹을 여러 번 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운 다음에는 한 칸을 떼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 이제 여기 cry를 호출할 때 개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야옹이는 3번 울고 나비는 5번 울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야옹이는 하나 둘 세 번 울었고요. 나비 지금 나비죠. 이름이 나비니까 나비야옹 나비야옹 이렇게 해서 5번 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난 cry 함수를 뭐 매번 뭐 그냥 한 번만 울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디폴트 인자로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디폴트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라이에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야옹이는 한 번만 울겠죠. 야옹이라고 해서 한 번만 울잖아요. 얘는 이름이고 이 뒤에 우는 겁니다. 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는 것만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 디폴트 인자로 해서 2를 주면 기본적으로 두 번 울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디폴트 인자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야 이거 뭐야 크라이가 지금 얘는 맥의 변수도 없고 있고 해서 크라이 함수가 두 개 있네. 맥의 변수 없는 거 있는 거. 근데 실제로는 여기 지금 크라이 함수가 하나 있는 거죠. 하나. 그래서 디폴트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밖으로 빼는 거 알죠? 뭐 안 빼도 관계 없겠고요. 굳이 이제 얘만 이렇게 있으니까 밖으로 뺀다 그러면 이렇게 빼면 되겠고 얘가 어디 소속입니까? 캣 소속이니까 소속을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다는 선언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X 둘 다 쓰는 거예요. 어디만 쓰는 겁니까? 여기다만 선언부에서만 써주는 거라 그랬죠. 똑같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 해줬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요것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했으니까요. 자, 이것으로 오늘 함수 중첩, 디폴트 인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